조선시대 해시계가 바로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무엇같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바로 또 물동 또 이제 다 자꾸 생각해보니까 도자기라 생겼죠. 여하튼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을 생각. 이것은 지금 이제 찢는 거 봐야지. 저기 깨 찢는 거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실은 옛날에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주방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주방에서 모든 걸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부엌이 있었어요. 부엌. 부엌에 부엌에서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 그 속에 무엇이 있었죠? 가마솥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그랬습니다. 그 가마솥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만들 때도 가마솥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하여 안구 일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조선시대 이걸 만들 때. 그런데 오늘날의 이름은 무엇이냐? 해시계다. 해가 뜸으로 해서 그림자에 의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를 옛날에는 처음에 만들 때 안구일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세종 때, 세종임금 때. 세종임금 때 과학자로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장영실. 작년에 아마 TV에 연속극에 아마 장영실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장영실이 그 양반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작년에 보니까 양반이 아니었어. 노비였어. 누구 집에서 노비했냐? 바로 옆에 써진 이천이라는 분. 이분 집에서 노비 생활을 했어. 그런데 다행히 이천이라는 이 분이 양반 계급이 좀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과학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진 분. 그래서 종이지만 그 종살이 하는 이 장영실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이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날 잠수함 있죠. 잠수함을 우리나라 해군에서 사용하는 잠수함을 이천함이라는 이름의 잠수함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천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 이분은 저희 조상입니다. 전의시 조상이에요. 이시 중에서 전의시 조상이에요. 저희 조상 중의 10대 그 조상이십니다. 이분이 과학을 아주 관심을 갖고 자기 조응을 도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난 것은 장명실. 그 다음에 이름이 난 것이 이천, 그리고 이에 동조한 사람 중에서 김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바로 세종임금 때 여러 가지 과학 작품을 만든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 해시계입니다. 아마도 세계의 그 문화유산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참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조선시대 말까지 이제 제작이 됐는데 이것이 종살이 하는 그런 그 일반 평인들한테는 이런 거 사용을 못했어요. 양반집이나 궁궐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양반집에서 그 양반집 넓은 그 마당에다가 돌로 만들어가지고 돌로 가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점원의 그 장식품 겸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구라는 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소치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소치죠. 하늘을 바라보는 소치라는 의미가 바로 안구예요. 일부는
바로 하늘하고 관계돼요. 하늘. 일구는 바로 하늘에서 비춰주는, 햇빛이 비춰주는 그 그림자, 그걸 가리켜 일구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두 개 합해서 앙부일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와서 그것을 다시 해시계로 이름을 붙인 것이고, 과거에는 그 하늘에서 그 비춰주는 그림자의 소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이 앙부일구 이 속에가 이렇게 눈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가로선도 있고 세로선도 있고. 그럼 그 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앙부일구를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세로선이 있고 가로선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로선이 바로 시각을 나타내요. 세로선, 이렇게 그어진 세로선, 이 시각을 나타내요. 가로선은 계절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시계에는 시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절도 나와요. 즉 입춘이다, 입추다, 하지다, 이런 24계절이 여기에 다 나와요. 이거를 지구선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 속에가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해가 이렇게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럼 가운데 이 바늘이 있어요. 요 바늘. 바늘이 가리키는, 바늘을 그림자가 가리키는. 바늘은 이제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그러나 햇빛이 비치면은 이 그림자가 이 선에 멈춘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아, 지금 현재 몇 시다. 어느 날은 2시다, 3시다 그러잖아. 옛날에는 2시다, 3시다가 없었어. 12시간 단위야. 지금은 24시간 단위인데 옛날에는 12시간 단위. 그래서 자, 추, 인, 요, 진, 사, 오, 미, 신, 용, 술, 해. 12가지 동물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정했다. 이게 바로 자라는 것은 쥐새끼. 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시가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을 1시간으로 하나로. 자시 그러면은 밤 1시부터 3시까지가 자시. 그때부터 쭉 세어 나가면은 축시다 나가면은 그 다음 3시부터 5시죠. 2시간 다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보면은 몇 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2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시간을 정했다. 그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절이 어느 때라는 것이 같이 나타난다. 우리 오늘날 있는 이런 것 중에는 그것이 없죠. 계절이 안 나오죠. 그럼 시계만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계절이 나왔다는 거. 특히 또 이 양반들은 글을 알기 때문에 자축인묘 진사음이 한자로 써놔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상민들은 글을 잘 몰라. 그래서 뭐까지 만들었느냐? 거기다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동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 그러니까 양법뿐이 아니라 상민들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런 그 앙부일구를 이제 가정에서 이제 다 설치해 놓고 양반이 이제 이렇게 지금 몇 시냐 하고 가서 볼 수가 있어. 그림자를 보고. 아, 요거 지금 5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친구 만나기 위해서 출타를 합니다. 자, 출타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앙부일구를 가지고 가야 할 것도 아니까 저머리 있는 것을 들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거우니까 짊어질 수는 없어. 그럼 무엇이 동원되겠어요? 무엇이 동원되겠어요? 시계. 하인을 동원하면 하인이 여러 명 되겠죠. 하인 말고 수레, 달구지.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는 달구지를 동원해서 거기다 싣고 가요. 자,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거 달구지를 싣고 그걸 가지고 다녔다니.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해. 집 안에만 딱 놔두면 좋은데 가지고 나가야 할 그럴 때가 돼요. 그러니까 불편해. 그래서 만들어낸 게 오늘날 전화기도 휴대용 만들었죠. 스마트폰이 생겼죠. 네. 그때 당시에 휴대용을 만들었습니다. 해시계를 휴대용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 크기를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실제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호주머니에 쏙 들어갈 정도. 이러한 해시계를 만들었다고. 그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요거예요. 요거. 여기가 바로 자침이 그렇게 들어있고 그림자가 나타날 수 있고 계절이 나오고 또 시간이 나오고 하는 것이 바로 되어 있어요. 이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딱 담아갖고 정도로 이 크기를 제가 그 고증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더니 요만한 크기더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롭냐 한 거예요. 그 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귀찮다고 이 조그만하게 손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 이 상태로 가지고 다니다가 지금 몇 시냐 놔두고 수평적으로 놔두고 그림자를 딱 보면은 아 지금 몇 시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이제 해가 뜨지 않기 때문에 그 해시계는 바로 비 오는 날은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또 다른 이제 방법을 나름대로 또 방법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휴대용 해시계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아마도 세계 문화유산에 충분히 올라갈 그런 가치 있는 역사적인 물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해시계, 휴대용 해시계를 그림으로 오늘날 사람이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요 자침, 나침이라고 하는데 요것에 의해서 남북을 가리킬 수 있는 자침. 오늘날 여기에 있는 이렇게 나침반 같은 그런 자침. 그 다음에 나침의 이 자침을 북쪽 방향인 좌방향에 맞춰줍니다. 좌방향이라는 것은 아까 좌축입니다. 진사오로 가시도록. 그 다음 절기가 나오고 그림자 길을 보고 절기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고 하는 것이 이 측면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다. 절기 이름까지. 그래서 이러한 휴대용의 이 해시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십시오.